전기차를 구매한 A씨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잘 달리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더니 급기야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미리 갓길에 정차하지 않았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A씨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차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고 구매했는데 출고 일주일도 안 돼 갑자기 멈춰 설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기조에 맞춰 전기 상용차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차량 품질 및 사후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단차나 경고 등 에러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고장부터 누수, 배터리 충전 문제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고장이 일부 소형 전기 트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대상이라 차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대상 전기트럭은 13개사 26종으로 지난해 2월 9개사 13종보다 4개사 13종이 늘었는데요. 정부가 매년 전기트럭 보조금 예산을 늘리고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를 시행하자 시장이 급격히 커진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 대부분 차량 제조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차를 만들어 팔던 곳은 대기업 등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국산 전기트럭을 들여와 배터리 등 일부 부품만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품질과 사후관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중소업체의 소형 전기밴을 구매한 차주들은 최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필이면 제가 사려고 맘먹는 소형 전기 트럭, 밴, 이게 고장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아니,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차를 장만하려고 한 그런 마음에서 마음의 불행기가 걸렸습니다. 이게 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차를 파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몰아씌우기 전에 우리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 차를 사게 가지고는 껄끄럽습니다. 아직 예약만 해놨지 지금 완전 정식 계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래서 차 파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차를 사서 팔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사용하다 부속이 하나 부러지고 망가졌다. 그러면 국내 생산 같으면 그런 자재를 부속을 쫙 갖다 놓고 차를 하나씩 이렇게 조립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AS 문제가 들어오면은 거기 있는 부속 하나 빼다가 거기다 새로 교체하면 간단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재값이 뭐든지 싸기 때문에 AS 비용이라는 거는 부품 하나 갈아봐야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문제는 차 사용자가 그 부속이 하나 부러져 가지고 차가 정지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뉴스에서 들은 바와 같이 길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부속이 하나 부러지면서 꽉 급작스레 급정거하면서 멈췄다. 그러면 그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고속도로라는 거는 길가에 세워놔도 고장이 나서 세워놔도 딱지 끊는 그런 법이 고속도로 법이거든요. 나는 이제 항상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이게 어찌 무슨 일인가, 하필 내가 사려고 하는 차가 그렇게 고장이 많은 걸로 나오니 완전히 그냥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마네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 차를 파는 사람도 뭐 AS가 들어오면 그 AS를 해서 고장난 거를 고쳐주고 싶지 안 고쳐주고 싶겠어요? 자기도 할부로 오랫동안 돈을 받아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나 고쳐주고 싶어도 차 자체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것을 배터리 정도만 수정해 가지고 팔았으니 그 다른 부분에 뭐가 부러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속이 있어야 고쳐주지. 그러면 부속을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에서 주문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뭐 한 5천원짜리 하나.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부속 5천원짜리를 하나 그 공장에 보내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5천원짜리가 한국에 오면서 그게 몇만원짜리로 변할 수가 있으며 또 엄청난 시일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국산 조립 차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차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그 하나의 문제로 내용이 갈라진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됐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제가 차려고 하는 이 차가 1톤이니까 힘이 좋고 옛날 그 뭡니까 봉고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힘도 좋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거의 안 들고 하니까 그 영업하는 분들, 화물차 영업하는 분들이 내가 영상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뭐 써보니 좋다 하면서 쓰는데 문제는 쓰다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중국 제품이 많이 싼 이유가 무슨 물건이든지 항상 그 부속 같은 것을 든든한 이렇게 쇠 같은 것도 두꺼운 그런 재료를 든든한 물건을 쓰는 게 아니고 필레가비 같이 양철 같이 생긴 형체만 만들어진 그런 물건을 사람들이 거의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기 자전거를 지금 한 2년간 타고 있는데 이 챙을 난 안 써요. 처음에는 모르고 써서 그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써서 챙이 벗어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전거 포에 가가지고 이거 국산으로 하나 갈아 주시오. 중국산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하고 국산으로 갈았더니 그 집에도 그게 국산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국산을 그대로 갈아주니 그것도 얼마 안 가서 그냥 벗어지고 해서 나는 그냥 그걸 그라인더로 잘라버리고 챙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못 알아면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써보니까 지금 차와 비슷한 내용을 내가 전기 자전거를 지금 한 2년째 타고 있거든요. 써보니까 뭐 딴 거 다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다하고 배터리하고 이 관계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서 모다로 전기 공급만 되면 모다는 아직도 한 번도 고장을 일으킨 일이 없거든요. 한 2년간. 그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조금 좀 신뢰를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구나. 부분적으로 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부분적으로 너무 약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꼭 필요한 분야, 대동맥에 관한 그런 물건, 그런 부속들은 쓸만하더라.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이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이런 문제를 아직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다 중국 제품이지. 또 한국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값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중국 제품에 밀려서 그 만드는 제품이 한국에서 빛을 못 보고 뭐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뛰어들려고 하지를 않고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전기로 관련된 동력장치, 오토바이, 자전거, 차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기업 같은 데는 그 내가 볼 때는 거기도 원 중요한 거 못하나, 또 배터리도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지만은 이런 것을 따로따로 사가지고 그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기에서 만든 조립을 하는 거기서 만든 그 물건은 AS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속으로 가져가지고 조립을 해나가니까 항상 부속의 숫자가 충분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뭐 그 안에 뭐 하나의 부속이 부러졌다, 찌그러져서 못 쓴다. 그래서 전기 내가 살라고 하는 뭐 소형 화물차 밴 그것에 대한 부속이 충분히 그 사람으로 갖춰놓고 막 조립을 해나가는 중이니까 그 하나 부속이 망가졌다 그러면 이 부속 여기 있어 하면서 그 조립하는 과정 그게 가서 하나 빼다가 갈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S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갖다 한국에서 조립하는 경우는 AS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게 지금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좀 찍었잖아요.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조금 좀 시간을 밀리더라도 그러한 한국에서 자재를 만들어서 그 조립을 한 것이면 더 좋고, 근데 또 그건 값이 차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재를 갖다 놓고 한국에서 조립만 한다. 조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회사에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도 구조적으로 이거는 AS가 어렵다 하는 물건을 처음부터 알고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 차는 앞으로 AS가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공장 제품을 써야 되는, 사야 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승용차, 미니 승용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저에게는 그 미니 트럭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 서울서 그 어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필요한 거 뭐 이런 걸 싣고 가고 싣고 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이제 제가 그 약초를 재배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몇 년 후에 그게 수확을 보는 거지만은 그런 것도 화물차가 있다면 그걸 재배한 것을 내 차로 싣고 와가지고 경동시장 그 뭐죠? 경매장에 경매하는 데 가서 이렇게 붙여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화물차가 없이는 안 돼. 승용차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우리나라 제품으로
조립을 하는 물건으로 사든지 중국에서 자재를 가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완전 조립을 하는 차를 사든지 하여튼 자재를 가지고 조립하는 회사 제품을 꼭 사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AS를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제때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쁘다고 원망할 게 아니야. 이거는 사는 사람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물건을 완제품을 와서 팔았는데 부속 없다고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원망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차를 한번 다시 알아볼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차를 전기차를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구입하실 때 이 문제를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가 고치고 싶을 때, 고쳐주고 싶을 때 항상 부속을 마음껏 항상 갖다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회사 제품을 사는 것은 살 때 아예 현명한 방법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살 때 아예 구조적으로 AS가 불가능한 그런 제품을 살 수는 없다.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